안녕하세요. 한걸음 가족교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담임선생님 황쌤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한번 오늘 시간을 꾸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궁금함을 잘 질문해 줄 궁금이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궁금이 게스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상자를 가득 채워온 궁금이입니다. 오늘은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대상자가 입원을 거부하거나 입원 경험이 없는 가족들이 입원 전에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어느 과로 가야 하나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중독입니다. 중독이라는 뜻은 조절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조절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뇌입니다. 뇌. 그래서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뇌에 병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뇌에 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즉 정신과를 가셔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보통은 내과를 가죠. 속이 많이 상했지 않았을까? 간이 많이 손상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유 때문에 내과를 가시는데요. 가셔서 수치 괜찮아요. 예, 큰 이상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아직 술 문제가 없구나 하고 또 다시 술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과와 상관없이 정신과에서 진단을 내린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과에 가면 치료가 되나요? 그래요.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치료를 받겠다고 가지만 병원에서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중독이라는 병도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완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병이고요.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병원 치료는 외래 치료와 입원 치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술을 조절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되지 하고 병원을 찾아가서 만약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뵙고 외래 치료를 하는 과정에 약을 드시고 노력을 하면서 술을 안 드시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렇게 해도 다시 또 재발하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중독 쪽은.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술이 없는 입원실에서 입원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왜 입원 치료가 필요한가요? 중독 질환의 특성 중에 하나가요. 내성과 금단입니다. 그래서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느꼈던 효과를 똑같이 느끼기 위해서는 그 중독 물질의 양을 조금씩 더 늘려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금단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 물질을, 즉 술이라고 하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 나타나는 사실은 정상적인 반응이긴 한데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몸을 힘들게 하고 또 초조하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 때문에 몸을 해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잘 이완시키고 어려움 없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이렇게 해독하는 기간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입원을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만성화된 경우에는 다른 정신질환들도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안전하게 또 집중해서 입원 치료를 통해서 그러한 병명도 좀 잘 알아보고 그리고 치료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신병원 입원은 원한다면 항상 가능한가요? 사실은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환자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모든 환자를 계속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병동에 따라서 병상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베드다 그러면 10베드 이상의 환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환자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환자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그 병원보다는 다른 병원으로 연계를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리고 특히 정신과의 특성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쇄병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폐쇄병동 안에 들어가려면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고 또 본인의 동의나 또는 보호자의 동의나 또 그 병동 내에서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파악들이 조금 면밀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절차나 과정에서 부적합하다라고 판명이 되면 입원을 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 주로 이제 부적합하다라고 판명이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본인이 나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치료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정신과적인 특성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병동에서 그런 치료의 동기가 생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까지 함께 하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과만 특별하게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런 보호자의 동의 입원이나 또는 행정 입원 등이 이제 그러한 입원의 유형인데요.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입원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되게 어렵게 다 만들어 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중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병원에 모시고 가기가 가족들은 정말 많이 힘들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십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 입원 방법이 있나요? 사실은 본인이 자기 보호가 굉장히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동의를 하든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든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일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서는 강제로 이분을 이렇게 딱 뭐 수갑을 채우거나 아니면 강제로 억압을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강제 입원을 시키는 그런 제도적 지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호자한테 그 모든 부담이나 책임이 이제 떠넘겨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먼저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면 119를 부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먼저 시켜야 되긴 할 텐데요. 정신과 병원보다는 그럴 때는 뭐 대학병원 응급실이나 이런 데 이제 입원을 해서 신체적인 검사를 먼저 좀 받아야 될 거고요. 술은 드시고 취했지만 그렇게 신체적인 질환이 심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혈기왕성한 분들은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해를 입히려고 하거나 또는 해를 입힌 경우들이 있어서 여러 차례 경찰이나 119가 출동했던 경험들이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설득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경찰과 119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더라도 또 병원에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전에 병원과 잘 협의도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환자분이 안전하게 병원에 잘 도착을 해서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고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쉽지는 않습니다만 노력한다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수긍하면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원 유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입원을 할 때는 총 5가지의 입원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의 입원이 있고 두 번째는 동의 입원, 세 번째는 보호자 동의 입원이 있고요. 네 번째는 행정 입원이 있고 다섯 번째는 응급 입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의 입원은 본인이 원해서 병원에 들어가는 거고요.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병원 의사 선생님이
입원 치료 받을 만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입원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 본인이 요구하고 의사 선생님도 병원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병원에 모시게 되면 안에서 치료를 받다가 자입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저히 치료받기 힘들 것 같네요.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즉시 퇴원시키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본인의 권리에 맞춰서 입원 치료가 되고 있는 게 자입원이고요. 동의입원은 본인도 동의해야 되지만 가족도 한 명이 동의를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이제 동의입원이에요. 그러면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의 가장 큰 차이는 자의입원은 환자가 퇴원 요구를 했을 때 즉시 퇴원시킬 수 있지만 동의입원은 보호자의 동의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자도 동의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병원에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끝까지 퇴원하겠다고 하면 72시간 내에 퇴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겠죠. 근데 중독의 특성상 갈망이 생기거나 아니면 금단 때문에 힘들 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병원에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중독 치료는 보호자 동의 입원이거나 아니면 행정 입원으로 입원이 돼서 본인이 퇴원하고 싶어도 일정 부분 병원에서 치료를 조금 엄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독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응급 입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원이라고는 되어 있긴 하지만 진단을 내려서 입원시켰다기보다는 자타의 위험이 너무 심각해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 거로 판단한 경찰관이 정신과에 모시고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일단은 3일 정도 이렇게 지켜보는 걸로 해서 이 응급 입원을 시켜드리게 되고요. 그 응급 입원 기간 동안 잘 살피게 되고 진단하게 돼서 그 뒤에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입원 유형을 바꾸고요. 또는 더 이상은 입원 치료가 필요 없고 이분은 크게 중독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면 바로 퇴원을 시키는 그런 제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입원하기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질문이 되게 많네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이십니다.